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HJ중공 보면 오늘도 보면 무려 장중에 9%까지도 급등했었죠. 지금이야 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보면 이틀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오는 아주 시원한 양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지지부진했던 이 모습과는 좀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진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돌파에 대한 흐름도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게 뭐였죠? 지금은 이 앞전과 다르다. 추세를 노려야 된다. 추세. 그래서 단 한 주도 틀리지 마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서 제가 이 HJ중공업, 이 오만 중공업 이야기까지 하면서 추세에 대한 거를 강조를 했던 거죠. 지금 이 현재 기세라면은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소름 돋는 예측 영상부터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정확히 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세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드린 거죠.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잘 치고 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면은 이 직전 고점이죠. 34,350원대 이 고점에 지금 딱 맞물리면서 돌파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은 박스는 돌파했지만 아직 큰 박스는 돌파를 하지 못했다. 자, 그렇다고 이 HJ중공업 이대로 끝이 나냐?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정고점도 돌파를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이 상승 추세 구간에 들어왔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추세에서 단 한 주도 세력들한테 뺏기지 않고 이 수익을 끝까지 다 챙겨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가 가능하다 보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번에 HJ중공업 올라오는 거 분명 확실히 예전과는 다릅니다. 자, 앞전에는 쭉쭉 치고 올라오더라도 사실상 이 수익률 그러니까 20%의 벽을 넘기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답답하게 굴던 녀석이 이제는 돌파를 만들면서 수익률이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그 자리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복잡한 거 볼 필요가 없이 이 수익률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가는 지금 한 단계 이 레벨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지겨웠던 박스권을 완전히 지금 탈출해가지고 새로운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각도를 세우면서 좀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가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박스권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이탈만 좀 조심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추세가 터졌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준점을 잡으려면 이 종목의 과거의 습성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HJ중공업은 과거에도 똑같은 형태가 있었습니다. 강하게 급등을 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박스를 그렸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 상승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추세가 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무섭고 시원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종목의 특징이라는 거죠. 조정이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상승은 더욱더 강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조정 우리가 버텨온 게 6개월이에요. 6개월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이미 힘을 응축했다라는 거죠. 이 6개월 조정에 지금 상승에 대한 힌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 6개월 동안 정말 지루하다고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정말 수백 명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길어지는 횡보가 나쁜 건 아니다. 이건 이제 폭발적인 그 상승을 위해서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말 다독이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과거 1차 상승 때도 고점을 찍고 무려 1년 동안 박스권 조정을 보냈습니다. 자, 그 뒤에 이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림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지루한 횡보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수를 외쳤는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죠? 바로 다음 파동입니다.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게 1파가 진행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 상승 3파가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2파 조정. 그리고 이게 4파 조정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5파, 그러니까 상승 3파에서 마지막 파동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수급이 쏠린 종목들은 이대로 바로 쉽게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다음 파동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박스에서는 누가 많이 샀는지 뭐 이런 수급에 대한 분석도 계속 꾸준히 해드렸던 거죠. 자, 우리가 정말 눈 깜짝하니까 바로 이 정고점까지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이렇게 파동이 거래량을 좀 제대로 실으면서 이 직전 고점을 뚫어버린다? 이건 뭐라고요? 오버슈팅, 마지막 상승 파동이다. 에너지가 응축을 했다가 확산을 하고 다시 한번 응축을 하고 다시 확산하는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지금 어떤 형태로 올라온지는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상승을 끝까지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점을 바꾸셔야 된다고. 바로 그 답은 이 맥점 분봉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돌파를 외칠 수 있었던 거는 보시면 이날 이 맥점 분봉 라인에서 계속 박스를 그리던 주가가 시가부터 갭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갭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이 들어온 건데 그 돈이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종가상으로도 항상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맥점 분봉을 타고 올라왔다는 거죠. 지금 이제 완벽한 지지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각도를 높이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과거의 상승 구간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25년도 8월 달에 올라왔던 이 상승 구간을 보더라도 이렇게 안착 작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이 각도를 올리는 상승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 차례 깨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비추세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횡보를 마무리하고 또 똑같이 박스에 대한 돌파를 할 때는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이 마지막 이 피날레 상승까지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상승이. 그리고 깨지면서 시세 소모를 알렸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승 초입에 나왔던 이 흐름이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매수를 아주 잘 해왔으니까 지금은 이 어디서 팔아야 하는가 이것만 체크를 하면서 이 맥점 분봉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 기준만 좀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을 봐도 전부 이와 같은 관점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시가에 돌파를 하면서 돈이 들어왔고 밴드를 지지로 지금까지도 유지를 내온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7,000원대에서 36,000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여전히 보유하면서 지금 이 온전한 상승을 다 먹고 있는 거고, 자, 최근에 올려드린 이 대한관통신 역시 자, 똑같죠?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밴드를 유지하면서 이 7,000원이었던 주가가 22,000원까지 무려 200%가 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는 이 맥점 밴드가 명확하게 깨지는 흐름이 나오고 그 찰나의 이 고점 구간에서는 완벽하게 엑시트를 하고 나왔다는 거죠. 지금 이 성공 이론을 그대로 이 HJ중공업에도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이 바닥권 라인에서 박스에서 잘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오신 분들은 지금 파동은 마음 편히 이 밴드를 지지로 일단 즐기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시장 상이 바뀌어서 이 맥점 밴드가 깨진 흐름이 나온다.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에 대한 맥점을 기가 막히게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 매도에 대한 맥점 역시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 신호만 기다려 보시라는 거죠. 제가 내일 장중에도 눈에 불을 켜고 체크를 할 건데 이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래서 안 깨지면 여러분들에게 홀딩 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깨진다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부라도 수익을 좀 챙깁시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적으로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까? 왜 박스가 돌파를 했는데도 팔지 말고 보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만 참고를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